안녕하십니까. 화엄사 주지 덕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성왕 때 영기조사께서 창건하신 후에 화엄경에서 이름을 따서 화엄사라 명하셨고, 또 그 역사가 한 1500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.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의상대사가 여기에 계시면서 화엄정 원찰로서 화엄사를 머무셨고, 신라 경덕왕 때에는 그 규모가 웅장해서 8가람 81암자로서 남방 제1화엄 대종찰로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화엄사라 불리기도 했습니다. 화엄사는 국보 4점과 보물 8점,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2점과 지방문화재 2점과 수많은 그 비지역 문화재가 있는 지산의 보고 같은 사찰이기도 합니다. 현재 문화재위원회 역할은 우리가 문화재를 현재 지정문화로 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를 조사 발굴해서 또 국보나 보물로서 연구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재위원회라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문화재를 보존한다는 것에 정책을 두다 보니까 문화재를 어떻게 우리가 도난을 방지할 것인가, 또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대순대로 문화재를 꽁꽁 숨겨서 안 보이는데, 또는 문화재를 감추는 데 역할을 좀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는 보존과 활용을 같이 겸해야 된다. 활용이란 말은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 문화재를 밖으로 나오게 해서 최소한 이 문화재의 가치를, 문화재가 갖고 있는 순수한 정신을 후손들과 현재와 또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. 이것이 이제 문화재 활용인데요. 화엄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, 또 작년에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세미나를 한 것처럼 그 분야를 좀 더 거기서 나왔던 많은 제안과 방안들을 현재 실천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. 실험은 여러 가지 몇 가지는 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다만 우리가 이것이 좀 더 현실화하게 정말로 보이지 않는, 보이는 국보 문화재가 각광전, 석등, 그 다음에 사자 3층 석탑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화엄 사상이 갖고 있는 화엄 정신을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또 그 역사성이라든가 화엄 사상과 가장 어울리는 화엄 석경이 가장 제가 관심 있어 하고,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화엄 정신을 가장 오래 담고 있고 그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저는 화엄 석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통일신라의 화엄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60화엄을 대부분 보는데, 후대 그 고려 대장경에 나와 있는 화엄경의 진본 역할을 아마 그때 당시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사 또는 또 불교 학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.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변상도를 양각과 음각 같은 경우도 사경의 거의 원본에 가까운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. 또 그 시가 뭐 신라 시대의 김생의 작품이다, 아니면 최치원의 작품이다,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그 돌에다가 그 아름다운 글씨를 그 당시에 그렇게 석각으로 새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그 전기 기술로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그 조각할 수 있었던 글씨체 연구라든가 또는 석각 연구라든가 또 그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건축 기술, 장육전의 건축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면에서도 화엄 석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우리나라 여러 문화재보다는 복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도 생각합니다.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, 그 당시에 막 삼국이 통일돼서 민족이 하나 되고 한 국민이 한 정시로 모아지기 위한 정신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때 필요한 사상이 뭐였을까 보면
화엄 사상, 중생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행복하고 더불어 행복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자비할 수 있는 화엄 정신만이 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. 지금 21세기에 지금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분열되어 있고 종교라든가 모든 사회적인 빈부의 갈등과 사회적인 노사와 갈등과 모든 분열의 세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화엄 사상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 보면은 바로 석정의 복원적인 사업과 석정의 정신을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. 화엄, 늘 우리가 깨달음의 최고의 경지를 화엄이라 그러는데 그건 저희 요즘 시대로 해석해 보면 가장 큰 행복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생과 또는 부처와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, 이런 것을 우리는 화엄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화엄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정확하게 60화엄이냐, 아까 말하는 고려대장경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 화엄경은 어떤 화엄경을 원본을 하고 있는 것인가,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최소한 이 석정 그대로를 복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. 복원적인 부분에서 1cm도 아직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못했고, 그래서 우리 화엄연구소를 통해서 복원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글씨체가 과연 이 60화엄 전체를 돌에다가 새겨서 그렇게 새긴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새겼을까라는 연구, 그런 부분들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탁본 정도에서 이렇게 또 지하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는 정도 또는 아까 2D 작업 정도에서 남바링 정도 먹이는 정도를 현재까지의 진행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하 유물관에 여러 유물과 섞여서 나무 상자에 그냥 파본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한 점 한 점 꺼내서 그 시체를 하나하나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. 최소한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파본이 만들어지면 컴퓨터 작업이 되면은 여기는 화엄경의 몇 권의 몇 본을 또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다른 경전 원본과 대조해서 유추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것과 복원할 수 있는 큰 공간 또는 연구진들이 상근해서 근무를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는 그 오랜 고된 작업이 필요한데 기본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훈련의 예산이라든가 장소,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현실적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화엄 석경 연구소를 통해서 반드시 복원 작업을 해야 된다. 복원해서 과연 이 당시에 화엄 석경이 갖는 위치 또는 아까 말한 변상도에 대한 부분, 석각에 대한 부분, 글씨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석정을 복원해 보는 것이 나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작업을 이제 기초 단계,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한테는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이다. 과거의 선조들의 마음이고 현재 내 자신의 마음이고 또 미래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또 이 마음을 더 크게 얘기하면 화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제가 화엄사 주지니까 저한테 문화재는 화엄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. 화엄자 찾는 분들이 화엄사라는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. 아까 말하는 화엄이라는 자체가 내가 이 도량에 와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행복,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, 내 이웃의 행복을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살지 않겠는가. 화엄 정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화엄사의 부처님을 바라보고 화엄사의 선조의 유물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,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지리산은 행복하고 또 바라만 봐도 또 근심 걱정이 덜어낼 수 있는 말 그대로 행복 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